저는 유튜브에서 재테크, 자기개발, 동기부여 콘텐츠 만들고 있는 김작가TV 채널 운영자 김도윤 작가입니다. 아, 이거 말고 뭐 설명할 게 없어요? 10년 동안 네. 인터뷰하셨잖아요. 정확하게는 13년. 제가 서울에 30살 때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고시원 2평짜리 집에서 삶을 시작했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인터뷰를 시작하다가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37부터 유튜브를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성공한 사람 인터뷰한 거는 13년. 몇 명 정도 만나신 거예요? 1000명이 넘은 건 확실한데 그 이후로는 뭐 숫자가 의미가 없어서, 왜냐면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만 한 3000, 지금 700~800개, 그 다음에 인터뷰로 냈는 책만 한 4~5권 되고, 또 그 외에도 또 제가 인터뷰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40대 되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누군가하고 격차가 느껴진다.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는 너무 많이 느끼죠. 사실 우리가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갔다 오면 딱히 기분 좋은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같은 학교에 같은 반에 있다 보니까 같은 수준이다 막 생각을 많이 하거든. 20살 이후에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진출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격차가 벌어지다 보면 어떤 친구는 너무 잘 나가는 친구가 돼서 뭔가 이제 거기서부터 격차가 많이 느껴지면서 이제 박탈감이 오죠.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 중 저는 하나는 결국에는 기회와 확률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20대 후반, 중반, 사회 진출 이후로 격차 많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대학교 때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사회에 나와보면 이게 우리가 기회가 무한히 주어질 것 같지만 왔을 때 내가 그걸 잡을 수 있는 확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내 확률이 결국 내 실력인 건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기회를 막 노리겠죠. 뭐 예를 들면 원서를 뭐 10군데, 100군데 낼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원서가 100군데 내면 200군데 더 낼 수 있겠죠? 200군데, 300군데는 좋은 회사일까? 그렇지 않죠. 네. 그리고 다음번에 내가 떨어졌어. 다음번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 앞에 1순위부터 뭐 30순위 회사에 또 지원을 해. 그럼 다시 붙여줄 확률이 높을까? 기회를 안 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는 저는 일단은 기회를 늘리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늘릴 수 있거든요. 월급쟁이 부자들이 지원할 수도 있고, 김작가TV 지원할 수도 있고, 그냥 이거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영역이야. 월급쟁이 부자들의 PD로 작가로 지원해 떨어졌어. 김작가TV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그리고 3프로TV 지원해 떨어졌어. 뭐 슈카월드 지원해 떨어졌어. 그러면 이쯤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거 기회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곳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실력과 내공과 뭔가가 부족한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 기회를 계속 늘린다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는 이제 내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지. 내 이력을 높이든, 내 스펙, 아니면 자소서를 잘 쓰든, 아니면 내 면접, 아니면 내 외모, 뭐 그런 것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런 거 높여서 확률을 높여야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젊을 때는 20대 대학생을 보내고 30대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 그때 사실 고시원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기회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거였어요. 지방대학교 졸업했고 서울에 와서 막 성장하고 성취하고 싶고 막 성공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세상이 나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야. 30대 때 그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기회가 없구나. 근데 이제 13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 43살의 구독자 한 207만 명의 책을 한 11권 정도 내는 작가가 되니까 제가 가만히 열심히 제 촬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메일이 쏟아져. 뭔가 협업이든, 그렇지. 뭐 광고든, 문의든, 뭐 요청이든, 그걸 보면 느낀 거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가 아니라 30대의 나한테 약간 미안해. 그때는 내가 기회를 너무 찾았는데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기회는 잘하는 사람한테 다 가는 거구나. 그냥 그 사람이 기회를 독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밑에 갈 기회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는 기회를 찾으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몇 안 되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지 않으면 점차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운칠기삼이란 말 있잖아요. 네. 본인 인생을 반추하면서 아니면 내가 만났던 그 수많은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운칠기삼이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공감하죠. 공감하지만 순서만 좀 바꾸면 좋겠다. 기상운칠이죠. 뒤에 있는 내 노력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운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시니까 그거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리면, 제가 2018년 10월 29일 유튜브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2019년 말까지 1년 2개월. 그럼 제가 유튜브 지금 한 지 총 5년 됐으니까 네. 20% 정도 되는 분량이죠. 그때 구독자는 그럼 지금 207만이니까 20%면 그렇죠. 50만 원 돼야 되는 거잖아. 40만. 그때 구독자 제가 7만밖에 안 돼요. 7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 그때 전업 유튜버였거든요. 네. 7만 유튜버가 전업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 투자를 한 거죠. 그때 잘 안 되고 있었지만 그 다음 해부터 제가 2020년 동학개미운동 코로나로 폭락했을 때 이제 떡상을 한 건데, 제일 좋은 거는 2020년에 그때 시작하고 딱 그 떡상하는 시절을 만나서 대박이 터지면 되잖아. 만약에 제가 2020년에 유튜브를 시작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1년 2개월 동안 유튜브가 잘 되진 않았는데 기획과 촬영과 편집을 잘 했거든. 그냥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유튜브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된 거지. 노하우 쌓인 거지. 그때 그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를 볼 수 있는 안목과 그런 준비가 1년 2개월 동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0년에 이제 그걸 탔기 때문에 물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제가 노력이 전부였냐고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월급쟁이 부자들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너나이님은 포함해서 너바나님 또 다른 운영진 분들 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다 많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옆에서 느껴져요. 근데 지금 유튜브 시대가 아니었다면, 재테크 시대가 아니었다면 이 똑같은 노력 했으면 이 정도까지 클까요? 그건 절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의 방향과 노력의 방향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치, 맞춰야죠. 그때 김 작가님이 이거 코로나 터지고 동학개미 오면서 나 떡상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느낌이 정확하게 어디서 왔냐면 제가 이제 막 올리다 보니까 이제 7만 명쯤 됐는데 조회수가 막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대여 말고 다른 인터뷰 채널들 몇 개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카메라를 3개 썼어요. 마이크도 좋은 거 쓰고. 근데 다른 채널은 막 휴대폰으로 찍고 하는데도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이거 콘텐츠 결을 좀 바꾸긴 해야 되겠구나. 지금처럼 그냥 직업 연봉 물어보고 뭐 사람들 궁금한 거 물어본 게 아니라 돈에 관련된 거 한번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뭐 자사운용사나 슈퍼개미 분들 몇 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팍팍 터지는 거예요. 팍팍 터지고 하길래 제가 몇 명을 더 섭외해봤죠. 섭외하니까 더 터지는 거야. 바로 이제 그때 제가 했던 건 그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 빨리.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24평짜리 오피스텔 촬영장을 구했죠. 월세 그 당시 200, 1년에 2,400입니다. 2,400에 플러스 비용까지 합치면 저는 그 당시에 유튜브를 버는 게 별로 없었던 거야. 근데 그때 이 조회에서 튀는 걸 보면서 빨리 나만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촬영 속도를 3배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전현무 아나운서가 무릎팍도사에 나가서 이제 아나운서 직업 많은 분들이 선망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 했냐면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해서 안 되는 길을 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개발과 동기부여 위주로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개수도 적은 것도 아니에요. 1년 2개월 동안 많이 올렸거든? 올렸어. 근데 그 정도 했는데도 안 되면 아니면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2년, 3년 동안 열심히 했어. 근데 안 되면 무언가를 좀 바꿀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목표와 거기에서 꾸준한 노력은 기본인 거고 근데 거기서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방향이든 안에 세부 내용이든 한번 좀 없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없는 게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고민을 엄청 치열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나는 왜 그런 고민을 그렇게 치열하게 했을까? 저는 정말 잘 되고 싶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유튜버로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막 하다 보니까 좀 안 되는 시절도 있고 잘 되는 시절도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은 더 잘하고 싶은 거지. 더 잘하고 싶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카메라 여긴 캠코더 쓰시는데 캠코더도 써보고 액션캠도 써보고 그다음에 편집도 다양하게 해보고 자막도 넣었다가 뺐다가 음악도 넣었다가 뺐다가 왜 그렇게 하냐면 더 잘하고 싶으니까. 더 잘해야지 1차적으로는 제가 더 돈을 많이 버니까 어쨌든 내가 만든 거를 사람들이 봐주는 거잖아요. 그 봐주는 걸로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에 맞는 도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분들이 시청했을 때 눈에 불편함이 없게끔 눈에 불편함이 없으려면 카메라 하나로 하면 이제 어떤 컷 편집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튀잖아요. 눈에 시청이 불편하니까 한 대 하다가 2대 쓰는 거지. 2대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눈이 더 편해지거든. 근데 2대 하면 좀 지겨우신 것 같아. 그래서 3대 하고 그리고 마이크도 좀 안 좋은 거 쓰다가 시청자분들이 뭔가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 그럼 시청자분이 듣는데 불편하시겠구나.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방송용 마이크 한 70만 80만짜리 사놓고 그렇게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좋아하시는 게 또 나한테도 선순환이 되고 그냥 심플하게 하면 잘하기 위해서 그 잘하는 게 재밌어요. 재밌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더 기쁘고 저도 많은 분들한테 만약에 지금 내가 왜 잘해야 되지?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 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만이라도 인생에서 성취 경험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딱 한 가지. 그러니까 모든 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해서 그거를 성취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그 과정으로 내가 열심히 했는 거에 대한 보답으로 얻는 그 결과에 대한 행복감이 되게 크거든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 이 과정이 힘들어도 거기서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얻는 보상을 아는 거죠. 저도 이제 너나이님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저도 과거를 복귀해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저는 공부를 못해서 전문대학교를 갔어요. 뭐 본인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신 분은 훌륭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서 전문대학교 가는 케이스가 많겠죠. 그리고 지방대학교에 4년제에도 다시 들어갔어요. 공부를 당연히 잘했으면 더 좋은 대학 갔겠지. 그리고 제가 25살까지 계속 놀았어요. 왜 놀았냐? 노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걸 제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했을 때 성취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성취로 얻는 이 보상의 달콤함을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저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장, 부반장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반장, 부반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급에 의한 성취감이 있을 수 있잖아. 공부도 못해, 싸움도 못해, 스포츠도 못해. 뭔가 그런 반장, 부반장 대본도 없어. 그러니까 성취를 느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난 당연히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제가 우연찮게 26살 때 첫 공모전에서 1등을 했는데 그때 상금의 혜택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받고 26살 때 일본에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 혜택이었어요. 제 첫 해외여행이 참고로 26살이었습니다. 그렇게 26살에 가서 첫날 저녁에 친구랑 일본에서 이 작가의 집에서 사케를 마셨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진짜 했거든요.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근데 내가 1등을 해서 장관상을이라는 걸 받았고 내 힘으로 일본에 탐방을 왔고 거기서 사케를 먹는데 너무 맛있다. 나 이거 다음에 또 경험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과정이 힘들어도 거기서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얻는 보상을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유튜브 작년에 올린 영상 개수를 보니까 정확하게 1089개 올렸더라고. 3명이서. 네. 3명이서. 아니, 이거 대단한 거예요. 동영상 955개, 쇼츠 134개 올렸는데 올리는 과정이 늘 행복했냐, 김 작가? 절대. 어떻게 늘 행복해요? 여기서 유튜브 하시고 강연 늘 행복해요? 그런 사람 절대 없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 강연하고 뭐 되게 책 좋아 내고 보이나 봐. 하는데 늘 행복하다고 말한 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100%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늘 행복한 건 없어.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내 애를 육아, 출산 힘들잖아요. 그 가정이 다 행복하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내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함께 커가는 건 행복하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힘듦 또한 내가 견뎠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서 원한 보상과 행복도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성취 경험이 뭐 살을 빼시는 경우이든 뭐든 한 번은 경험했으면 좋겠어. 딱 한 번.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너 나이가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김 작가가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본인이 딱 한 번 경험하는 거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엄청 투자자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맞아요. 그분들 시작하거나 이럴 때 이 사람들이 확실히 이런 게 다르구나 싶었던 게 있으세요? 일단 다른 거는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 제가 느끼는 거 그냥 대표적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냥 기준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기준점이라면 이제 심플하게 정리하면 아까 노력이라는 것에서 이어져서 얘기하는 건데, 최선에 대한 기준점인 건데, 송구한 분들 많이 만났을 때 송구한 사람, 일반 사람들과 재능이 똑같다고 생각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재능이 좀 더 많았을 확률이 높고요, 좋은 대학에 나왔을 확률이 높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갔었을 테니까. 중요한 거는 이 최선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 기준점이 다르니까 가정에 대한 것들이 너무 달라지는 거지. 예를 들면 저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바쁘다고 할 때 기준은 뭐냐면,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못 먹었을 때예요. 저녁 7시까지 아침, 점심을 못 먹었어. 그럼 저는 바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바쁘다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바쁘다고 얘기를 해. 이게 기준이 다르구나. 기준이 너무 다른 거야. 근데 그러면서 또 자기들도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해. 왜냐면 그분들 기준에서는 열심히 산 거니까, 그게. 근데 이 기준점이 다른 거를 제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공하신 분들일수록 이 최선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 이거를 최대한 본인의 삶에서 그 기준을 삼지 마시고 객관적인 좀 기준을 가졌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을 대충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나도 예를 들면 스카이 나온 친구들처럼 잘 되고 좋은 자리 가고 싶은 거잖아. 그럼 내 기준을 밑에 둬야 돼요? 위에 둬야 돼요? 위에 둬야죠. 당연히 위에 둬야지. 왜냐면 스카이 나오는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하거든. 명문대 나오는 친구들은 대체로, 일반적으로. 근데 이 친구들 학력이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 친구들이 열심히 사는 기준이 여기 있는데 내가 기준점이 여기 있다 해서 여기에 맞춰버리면 이 격차는 절대 줄어들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친구들의 기준이 여기 있다면 나도 여기, 아니면 최소한 더 위에는 둬야지 내가 그 친구들을 이길 수는 없어도 비슷해진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이랑 되게 다양하죠. 유튜브 하시는 분은 유튜브 하시는데 열심히 쏟는 시간, 자격증을 따시는 데는 수험 시간, 직장생활 하시는 데는 승진을 하는데 쏟는 시간,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유튜브 영상 한 달 1년에 1089개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단 하루도 안 올린 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루에 최소한 2개 이상 올린 게 저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개를 안 올렸다? 난 열심히 산 게 아닌 거야. 2개 이상 올렸다? 난 열심히 산 거야. 2개를 올렸다? 나는 지금의 열심을 유지한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기준인 거야.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준이 지금 다른 분들, PD님, 너나이님, 아니면 시청자가 들었을 때 열심히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수치로 느껴지는 기준이 한다는 거야. 나 스스로 열심히 살았다, 이거 하나도 중요하잖아.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도 그건 정말 열심히 산 거네 라고 되는 그 기준을 저는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게 열심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제가 작년에 들었던 말 중에서 제일 좋은 거자,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딜리버리티 프랙티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피드백이라는 거야. 너나 우리 세대 비슷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스타크래프트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근데 게이머가 아닌 이상 그 스타크래프트 실력 영원히 계속 유지되고요. 당구 실력 계속 유지돼요. 실력이 늘지 않아.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피드백을 더 뛰어난 사람이 준 적도 없었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본 적도 없었고 개선 작업을 안 하는 거지. 개선 작업을 안 한 거지. 그냥 계속 열심히 한 거야.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1년 2개월 동안 유튜브 했을 때 잘 안 됐을 때 방법을 좀 바꿨듯이. 근데 만약 그때 계속 그 방법 그대로 했으면 전 지금의 김 작가 팀이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유튜브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접목하다 보니까 다른 걸 할 때도 이게 되는 게 제가 아까 전에 테니스 친다 했잖아요. 테니스는 저한테 사실 돈을 벌어주는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하면 할수록 돈만 나가는 스포츠야. 근데 진짜 열심히 하잖아. 진짜 열심히 하는데 테니스 하면서 제가 소름 돋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테니스를 하면서 하는 첫 번째는 일단 유튜브에 요즘에는 워낙 뛰어난 선수 영상 그냥 무료로 볼 수 있잖아. 그걸 자주 봐. 그다음에 중요해. 맞아. 그다음에 테니스 책자가 몇 개 없거든요. 그 몇 개 안 된 걸 다 사. 그 다음에 테니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에요. 라켓도 한 4개 정도 브랜드가 있거든요. 바볼라, 그 다음에 프린스, 그 다음에 윌슨, 그 다음에 헤드 있는데 유명한 4대 브랜드 라켓 중에 괜찮은 걸 다 사. 왜냐?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거 찾으려고. 찾아야죠. 그 다음에 신발도 아식스, 나이키, 아디다스 유명한 게 몇 개 있어. 그걸 사. 그 다음에 레슨도 실내에서도 받아보고 실외에서도 받아. 그 다음에 게임도 해. 그리고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한테 코칭도 받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구력이 한 1년은 됐는데 뭐 못 친 날도 있지만 그래도 구력 3년 되신 분들과 랠리만으로는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내가 예전에도 당구는 왜 안 늘었지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냥 나 혼자서만 계속 쳤어. 테니스를 치면서 더 잘하는 사람들이 영상, 책, 좋은 선생님한테 계속 코칭을 받으면서 거기에 계속 시간을 때려 박으니까 실력이 계속 느는 거야.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레버리지 한다고 하거든. 내가 혼자 갈 때의 수준이 1이면 레버리지를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잘하는 사람 레버리지 땡기는 거지.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맞아. 근데 나 이거 왜 안 하는지 요즘 연구 많이 했거든요. 뭐예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즉시 생기는 손실하고 장기적으로 생기는 이득을 교환하는 논리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 작가님 지금 봐봐요. 신발 다 샀죠. 테니스 채 브랜드 다 샀죠. 레슨 지금 봤지. 오전 오후 다 봤지. 내가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먼저 손실이 발생을 해. 그렇지. 심지어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건 기술이고 몸으로 익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능력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보상은 뒤에 오는 거야. 교환 경험이 없어. 이게 첫 번째 사람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운 거. 이 두려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테니스 코치예요. 김 작가님이 왔어. 하다가 대충 가르친다고? 아니 혼내. 엄청 혼내는 거야. 그렇지.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거 백핸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하면은 이제 어떠냐면 사람들이 속이 엄청 상하는 거죠. 상하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 견디더라고. 한 번 그 속상하는 거를 못 견뎌해요. 여러분 이거 자기 개발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테니스를 여러분의 뭐 유튜브든 자격증이든 뭐 책 출간이든 다 도입하면 돼요. 1년 동안 레슨만 받는 사람이 있어. 왜냐? 내가 바깥에 게임 나가면 내가 못 치면 민망할까 봐. 피해를 줄까 봐. 그리고 졌을 때 창피할까 봐. 저는 언제부터 게임 나간지 알아요? 3개월 차부터 나갔어. 그리고 계속 지고 못하잖아요. 그냥 해. 열심히 하는 거지. 그리고 자존심 구겨질 수 있잖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하고 해. 왜냐면 테니스라는 게 사람들이 죄다 왜 우리나라 테니스가 그렇게 많지 않냐면 코트가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실력이 잘 안 늘어요. 근데 테니스는 내가 고수고 너나이님이 하수면 내가 치는 걸 너나이님이 못 받으면 재미가 없어. 게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쳐준단 말이야. 안 쳐주고 약간 그 사람들 표정이 좀 드러나겠죠? 그럼 민망할 거 아니야. 싫을 거고. 진짜 테니스가 되게 서러운 운동이에요. 저도 그걸 느낄 거잖아. 근데도 저는 배움을 가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해요. 왜냐? 시작은 다 그런 거니까. 유튜브를 할 때 처음부터 영상 사람들이 다 봐줘? 책을 추구하는데 사람들이 다 봐줘? 안 봐주지. 처음은 언제나 두려운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란 걸로서 성공하고 책으로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보다 보니까 이 두려운 과정은 누구나 있고 거기에 시간을 쏟다 보면 언젠가 잘 된다는 걸 알다 보니까 테니스에도 지금 시간을 쏟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실력이 정책인데 계속 쏟는 이유는 내가 예전에 유튜브를 할 때 계속해서 노력했고 거기서 방법을 바꿨을 때 언젠가는 떡상하는 걸 겪어봤으니까 테니스란 것도 인생이란 것도 다 그렇구나. 내가 잘 안 되더라도 두려워도 일단 하는 거고 하고 난 다음에 실력이 안 들어도 계속해서 시간을 쏟는 거고 그 시간을 쏟는데도 내가 뭔가 잘 안 된다면 방법을 바꿔가는 거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시간을 쏟다 보면 언젠가는 떡상할 수 있구나.